호요 한일연구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쟁한 지 10일 정도 돼 가지고 이런 것이 너무 많다. 벌써 사실상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설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이긴 게 아니다는 거죠. 이미 패전한 국가가 아니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첫째, 이제 그 우크라이나 침공 목적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걸 이제 막겠다는 취지였죠.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가 오히려 더 가까워져 버렸어요. 폴란드는 이제 나토 회원국이죠.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첫째 목적,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을 막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가장 러시아와 가까운 나토 회원국이 폴란드죠. 근데 또 인접한 국가 우크라이나인데 오히려 더 가까워져 버린 거죠.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라는 거죠. 참고로 이제 나토가 뭐 하는 건지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하면 1949년에 결성된 러시아 침략에 대비한 유럽 지역 군사 동맹이에요. 그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고도 하는데 처음에 미국하고 캐나다가 중심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유럽 국가 10개국하고 12개국이 처음 출범했죠.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27개국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미국과 캐나다가 이제 여기에 들어간 이유는 1948년에 이제 2차 전쟁 끝나고 그 전쟁에는 이겼지만 유럽 지역이 연합국이 그런데 이제 망가져 버렸잖아요. 그 전쟁은 이겼지만은 군사력도 약화되고 경제도 망가지고 엉망됐다는 거죠. 패전국도 엉망이지만은 독일도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시작됐지만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 영국, 프랑스 등도 굉장히 이제 군사력도 약화되고 경제력이 약화됐죠.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, 그 유럽 경제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 적극적으로 마샬 플랜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1948년부터 지원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영향력이 유럽에서 커진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영향력 확대를 계기로 그 유럽 그 지역 국가들과 그 당시 이제 러시아가 약화된 유럽 지역 군사력과 또 경제력을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러시아가 공산주의 세력을 확산시키는 그 시기였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에 이기고 이제 정치가들은 불안하고 국민들도 불안하니까 그런 시기에 이제 군사 동맹이 필요한 시기에 미국이 그 마샬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또 유럽을 지원하고 그러자 이제 유대 관계가 유럽하고 미국이 강화된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탄생한 군사 동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입니다. 그래서 러시아를 어떻게 보면 그 침략에서 방어하는 대항 그 군사 조직인데 근데 실제로는 지금에 와서는 유럽 경제가 성장하고 또 구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 러시아가 약화되면서 그 나토 회원국이 엄청 늘어버린 거죠. 그 폴란드까지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인데 그러니까 러시아를 압박하는 가장 가까운 국가죠.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굉장히 친해져 버렸으니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. 첫 번째 목적을 완전히 뭐 전쟁에 이기도 이긴 게 아니다라는 거죠. 폴란드까지 침략하면 모르지만 그러면 또 나토 회원국들이 공동전선을 펴거든요.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얻은 건 하나도 없다.
그러니까 이제 왜 전쟁을 했냐라는 이제 의문이 될 정도로 러시아는 첫 번째 목적부터 잃어버렸다. 두 번째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. 그러니까 러시아 국론이 이제 분열되죠. 정치권도 분열되고 국민들도 뭐 전쟁 반대 데모하고 또 그 지배 계층 간에도 지금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이제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속였다라는 거죠. 푸틴이 그 동료들, 그러니까 정치 에리트, 그냥 푸틴 그, 그 측근들을 속였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.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도 분열되고 있다. 그리고 푸틴과 친한 뭐 첼시 구단주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발언 내용을 보면 푸틴에 저항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. 그러니까 국민 분열을 가지고 있으니 그 푸틴 입장에서는 이 또한 엄청나게 큰 문제죠.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각될 수도 있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제 뭐 낙방하거나 그런 어떤 정치적 위기도 이제 본인 스스로 초래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인데 지금 전 세계가 러시아를 비난하거든요. 그 이 이전만 하더라도 푸틴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었거든요. 그래서 공산권이나 그 민주 세력, 그러니까 분쟁 지역에서 푸틴이 중재도 많이 했어요. 그 뭐 중재를 하나 협상 중재. 그러니까 영향력도 상당히 있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러시아가 푸틴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내지는 위상이 완전히 약화돼 버린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등 이제 친러시아 국가들이 뭐 상당히 서방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그 돌아서 버렸거든요. 심지어는 뭐 우크라이나에 무기까지 지원하는 거는 오히려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그 역할까지 친러시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까지 돌아섰다. 이거 엄청난 이제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것을 잃은 거죠, 사실은요. 그 서방에 자기 편이라도 뭐 좀 있고 친러시아 국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완전히 이제는 없어져 버렸다. 그러니까 독일과 러시아의 정치적 유대관계도 없어져 버리고 경제적 유대관계도 완전히 훼손돼 버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스위스와 스웨덴 등은 어떻게 보면 중립국가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돌아서 버렸단 말이죠. 그러니까 완충지대도 잃었다는 거죠. 그 군사 동맹에서 완충지대가 있었는데 스위스, 스웨덴 등 그런데 그런 국가들도 돌아서 버렸다. 그리고 또 지금까지 나토에 가입하지 않던 국가들도 최근에 또 나토에 가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거든요. 그러니까 다 잃었다 러시아는. 그 다음에 이제 외환 위기 죄송합니다. 외환 위기가 이제 뭐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뭐 경제도 잃고 정치도 잃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 내 국내 그 다음에 반 푸틴 세력만 키웠다. 그 다음에 뭐 수출업체 수입업체 대부분 지금 부도위기에 몰렸고 수출업체 수입업체 부도나면 금융회사까지 부도위기에 직면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뭐 전쟁이었나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푸틴은 뭐 10일 만에 많은 것을 잃었다 라는 얘기가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푸틴이 그 러시아 재건이라고 할까요? 러시아 부흥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치적이 있거든요. 정치적 업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막 대통령도 여러 번 하고 이러는데 근데 이번에 그런 걸 모두 다 잃어버린 거 아니냐. 쉽게 하면 우리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져 버렸다 라는 얘기가 가능하죠.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참 의미는
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자산시장 참여자들한테 그 판단 한 번 잘못하면 그냥 깡통계좌 된다 라는 것이 푸틴 그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략 아니냐. 그 우리 정권 전문가들과 비교하면 그 아니면 투자자들과 비교하면 오판 해가지고 깡통 계좌 됐다. 지금 정권 전문가들도 뭐 깡통에 가까운 전문가들 적지 않은 것 같아요. 투자자도 그렇지만은 그 푸틴이 그 모양 그 꼴이 아니냐.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. 어떤 분야든지.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 잘못하면 그냥 공든탑이 무너진다. 그동안 벌은 돈 한꺼번에 다 잃을 수 있다. 라는 것을 푸틴이 보여준 거 아니냐. 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. 여하튼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